라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케냐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가 처음 이 한마디를 꺼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땅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인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린 시절. 그리고 운명처럼 마주친 단 한 번의 작은 만남. 그 만남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국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그릇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한국으로 이끌며 결국 누군가의 꿈을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주는 기적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니사 무테비입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마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적 저희 마을은 가난과 질병이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모두 저마다 살기 바빠서 어린 저를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게 저의 어린 날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고픔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것인지 뼈저리게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파견된 국제구호단체가 저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청년 봉사자들이 트럭을 타고 도착했고 의료지원소를 설치하고 식량 배급소를 운영하며 어린이들을 모아가니 교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체계적인 지원이었어요. 우리들은 낯선 외국인들의 모습을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조심스럽지만 감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우기철 비는 한번 시작되면 몇 날 며칠을 쏟아지곤 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도 먹을 것도 없던 저는 마을 언덕 아래로 내려가다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본 적 없던 건물이었어요. 낡은 간판 위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한국어였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매캐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풍겨오는 그 불빛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낯선 청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상한 모양의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스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구호단체의 일원으로 파견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준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안녕? 비도 오는데 안으로 들어올래? 그 목소리는 제가 알아듣기에는 낯설고 이상한 말투였지만 그의 손짓과 미소에서 그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준호 씨는 제 초라한 옷차림과 바짝 마른 몸을 바라보다가 가스버너 위에 냄비를 새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라면 봉지를 뜯어 면을 넣고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라면을 담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이건 한국 라면이라는 거야. 조금 매울 수도 있는데 먹어볼래?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젓가락을 잡아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배고픔이 모든 어색함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젓가락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국물이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저를 바라보며 손짓과 짧은 단어들을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맛있어? 따라 해봐.
마, 씻어요. 저는 따라하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마, 씻어요. 그러자 한국의 자원봉사자 청년들은 웃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청년도 있었고, 이준호 씨는 제 앞에서 웃으며 다른 한국어를 알려주려 했어요. 그는 다시 손짓으로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고마워라는 뜻이야. 저는 천천히 따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배우는 한국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천천히 새겨졌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다른 봉사자들도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제가 추울까봐 담요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구호단체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료 지원과 식량 배급을 이어갔습니다. 봉사자들은 언제나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병든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텐트를 세워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간단한 수학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놀이로 보이는 술래잡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기놀이도 알려주며 우리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자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구호단체가 마을을 떠나기 직전, 이준호 씨는 저에게 작은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어 그림책과 한글 교본, 간단한 수학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천천히 단어를 끊어 읽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책, 이거 보고 공부해봐. 저는 어설프게나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준호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제 가슴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구호단체가 떠난 후에도 저는 그때 받은 책들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비록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책장을 넘기며 하나하나 한국어 글자를 따라 써보았습니다. 낯선 문자가 저에게는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졌고, 라면의 그 따뜻함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책을 펼쳤습니다. 종이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반복했죠. 조용한 새벽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끌어안고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린 나름대로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안겨주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한 그릇의 라면이 없었다면 이 모든 시작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또 다른 국제 NGO 단체가 저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길을 나섰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탕을 헤치고, 해가 뜨거운 날에는 먼지를 마시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에겐 그 모든 고생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는 어릴 적 외웠던 한국어 단어들을 입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했고, 가끔은 멀리 떠나간 한국 봉사자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정규 수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저는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는 집에 돌아와 그들이 남겨준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쳐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줬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제 가슴 속 특별한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조금씩 저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 대회에서 상장을 받았고 작은 지역 올림피아드에도 출전해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성실함을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한밤중에 기름램프를 켜놓고 문제집을 푸는 날도 많았죠. 가끔 종이가 닳아 글씨가 흐릿해질 정도로 연습했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써 내려가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중등 과정을 마칠 무렵
저희 학교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제장학재단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었죠. 이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긴장 속에서도 면담에 참여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학업 성취도, 생활 태도,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질의응답이 이어진 후 마지막 질문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안이사, 만약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나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놀라워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제게 희망을 주었고 그 인연이 제게 특별한 꿈을 심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들은 저의 발음과 자신감을 보고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유학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하늘 위를 나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드넓은 구름 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 안은 어지럽게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빠른 말소리, 알 수 없는 간판들 속에서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저의 한국 생활을 도와줄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박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은 유학생 학업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센터 소속 선생님이셨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안이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 옆에는 최민석 씨가 서 계셨습니다. 최민석 씨는 유학생 정착지원 담당자로 실질적인 생활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들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안이사, 앞으로 제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도와줄 거예요. 오늘은 휴대폰 개통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이사가 묵을 기숙사도 안내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은행 계좌도 개설할 예정이에요. 필요한 건 제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최민석 씨 덕분에 저는 처음 접하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입주부터 병원 진료, 교통카드 등록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저에게 두 분의 존재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는 처음엔 긴장도 많았습니다. 낯선 환경, 빠른 수업 속도, 주변 친구들의 능숙한 한국어 대화 속에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특별한 외국인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반 친구, 같은 학생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시간을 내어 따로 설명해 주었고, 친구들도 수업 중간중간 조용히 속도를 맞춰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을 같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급식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함께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특별한 케냐인 학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웃으며 지나치는 친구들의 인사, 체육 시간에 다 같이 뛰어놀며 흘린 땀방울, 동아리 모임에서 함께 준비한 소소한 발표와 과제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잊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매일의 일상이 점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겐 값진 소중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유학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성적도 안정적으로 올라갔고,
모의고사나 과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선생님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며 장난도 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의 꿈도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오는 것만이 목표였던 제가 이제는 언젠가 다시 고향 케냐로 돌아가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완전히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꿈은 변함없이 선명했습니다. 케냐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국제협력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고 이력서를 준비하며 여러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인 해성그룹 국제협력팀의 신입사원 모집이었어요. 공고에는 개발도상국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제가 가장 간절히 준비해온 길이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최민석 씨와 박수진 선생님께 조언도 받으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차 서류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본격적인 면접 준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면접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으로 손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의 입구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리며 한동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여러 차례의 도전과 시험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접수처를 지나 면접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청년들이었고 외국인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엄습했지만 이내 고개를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문을 열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을 보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 저에게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주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던 한국 구호단체의 청년 봉사자 이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돈된 머리칼, 단정한 정장 차림,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 속에서도 어디선가 익숙한 미소의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해성그룹 국제협력본부 임원 명패가 놓여 있었죠. 제 눈앞이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날 비를 맞으며 그의 손짓을 따라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던 그날 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라면, 냄비, 젓가락을 내밀던 그의 손, 그리고 미소 띤 얼굴까지.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면접지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안이사 무태비 씨.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목소리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바라보거나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공 관련 질문,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 문제, 개발도상국 지원의 한계와 대책까지 조목조목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혹시 저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설마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짧은 순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고마움, 동경, 그리고 재회의 꿈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까 두려움까지 덮쳐왔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준호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뻥 뚫린 듯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면접장을 나서며
애써 고개를 들고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말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으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성그룹 신입사원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다시 마주하게 될 이준호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회사 로비에 선 제 손끝은 또 다시 얼어붙을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주변의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번 숨을 고르고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손으로 가슴을 조용히 눌러가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꼭 용기를 내야 해. 곧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교육 강사로 들어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멎어버렸습니다. 강단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이준호 씨였습니다. 저를 처음 라면 냄비 앞으로 이끌던 소년 같던 청년은 이젠 또렷한 책임감과 연륜이 깃든 목소리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단한 어깨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 그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밀던 이준호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교육 내내 침착하고 차분하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가움의 눈길도 놀란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입사원을 똑같이 대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죠. 교육이 끝나고 모두가 강의장을 정리할 때 저는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말을 건넬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제 안에서 망설임과 용기가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이제 가자, 말하자고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 기억 속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조용히 미소 지은 이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컸네, 안이사. 그 짧은 다정한 한마디에 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목소리가 끝날 즈음엔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호 씨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린 시절 비 내리던 그 밤에 처음으로 제 어깨 위에 덮어주었던 담요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회의실의 밝은 조명 아래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충분히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드디어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부서 배치가 이루어질 때 저는 국제협력본부 산하 한국아프리카 국제협력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책은 국제협력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처음 직책을 전달받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지금까지 제가 품어왔던 꿈이 시작되는 자리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게 도움을 주었던 그 한 그릇의 라면처럼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업무 첫날 아침 책상 위 명패에 적힌 제 이름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제게 이준호 본부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안이사, 너라면 누구보다 잘 해낼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국제협력팀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각국의 협력기관과 소통하고 개발도상국의 복잡한 행정 구조와 맞서야 했습니다. 때론 갑작스러운 현장 문제로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준비하기도 했고 한 번의 서류 오류로 여러 날을 수정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겐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업무라고 여길지 몰라도 저에겐 어린 시절 품었던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고향 마을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곧 저를 아프리카 관련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업,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보건의료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속 아이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들이 곧 제 옛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특히 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케냐 현지에 새로 설립될 교육지원센터의 학생 명단을 확인하던 중 한 어린 소녀의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레나 무테비, 제 먼 친척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곳까지 오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손길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그 손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벅찬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업무가 끝난 저녁이면 종종 이준호 본부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회의실에서 단둘이 남아있던 늦은 밤, 이준호 본부장님이 문득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안이사, 사실 면접 때 너를 보고 처음엔 일부러 모른 척했어.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준호 본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고 먼저 말하면 내가 혹시 나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봐 내 스스로가 내 실력으로 당당히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믿게 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배려해준 그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저는 조금씩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오지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빈곤 아동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저처럼 배움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가장 마음을 끌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서를 다듬은 끝에 드디어 국제협력본부 회의에서 이준호 본부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첫 장에 띄운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에서 시작된 희망.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준호 본부장님은 오래도록 제 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낸다면 분명 누군가의 인생이 또 바뀌겠지. 나처럼, 그리고 너처럼. 그 순간 저는 뜨거운 벅참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라면 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한국과 케냐를 오가며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다른 꿈을 품어갑니다. 가끔 아이들의 부모들이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희망을 한 그릇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준호 본부장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밤, 그 한 그릇의 라면 속 따뜻한 국물이 제 인생을 바꿨듯 이제 저는 또 다른 안이사들이 세상에 나오길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라면 한 봉지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네요. 한국인의 정이 빛을 발하는 사연입니다. 저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